KKMD 773화 디펜스 24 번역. 깊어지는 한국-사우디 협력관계. 사우디 사막을 질주하는 K2 흑표 K9A1, K21 볼날 멀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협력관계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최대한 벗어나는 동시에 자주국방력 향상과 군사기술의 발전을 원하고 있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살아 숨쉬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주력전차, 전투함과 잠수함, 그리고 전투기까지 생산해낼 수 있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석유 이외의 자원이 없고 언젠가 석유가 사라지는 날을 대비해야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닮고 싶은 워너비 국가라는 뜻입니다. KKMD 772와 폴란드 반응, 사거리 500km 확장에 대한미사일까지 발사하는 K239 천무의 진화, 이제 칼리닝그라드는 봉쇄된다 편을 통해 K239 천무의 사거리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더해 최근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사드 LSAM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중동 국가들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종말 단계 하층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KM-SAM PIP, 즉 천궁2를 도입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국형 사드 LSAM은 종말 단계 상층 방어를 책임지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말 단계 하층 방어를 책임지는 천궁2와 함께 조합하여 사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미국산 사드나 패트리어트 팩3, SM3 같은 대공방어 미사일들이 덧붙여진 것이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은 기술 이전에 까다로운 것은 물론 가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현재 대한민국은 LSAM 천궁2에 그치지 않고 요격 고도 150km인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LSAM2와 저고도 요격 미사일 LAMD 등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들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중동 국가들도 그런 사실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 24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K2 흑표, K9 썬더, 그리고 K21 보병 전투 장갑차로 대표되는 한국산 기갑 전투 차량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24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왕자가 이끄는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한국은 K9A1 자주포, K2GF 주력전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등 한국 현지에서 생산한 무기 시스템을 선보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및 천궁 KM-SAM 블락2 중거리 방공 시스템 등을 구매하면서 방산 수출 측면에서 한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11월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이 설계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특유의 방식, 즉 사격 시범이라는 형태로 K9A1 자주포, K2 흑표 주력전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 K30 BO 및 K30W 천호 대공포 시스템에 대한 판촉 행사가 이루어졌다. 여기 더해 K9A1 자주포, K2 흑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등은 우수한 기동력을 뽐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특히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경우
물 위를 통과할 수 있는 도하 기능도 선보였다. 사격 및 기동 시범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 외에도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파견된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K9A1 자주포, K2 흑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외에도 한국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 방어 시스템, 보병 수송 장갑차 APC, 대공포 및 미사일 시스템 관련 솔루션, 그리고 최근 등장한 155mm 차륜형 자주포 같은 모델들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에게 소개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번 방문은 한국과의 양자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군사기술의 독립성을 키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광범위한 전략, 즉 비전 2030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점점 더 역동적으로 변하는 영내 무기 산업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협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기술 독립이라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로버트 졸다 박사의 사진과 보고서 덕분에 WDS 2024 무역박람회에서 우리는 사우디, 한국 간 협력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강력한 양국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공중, 해상, 지상 모든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게 최고의 국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9 썬더는 구 삼성 테크인, 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군의 요구에 맞춰 설계한 한국산 자주곡사포이다.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주 무장은 회전포탑에 장착된 52구경장 155mm 곡사포이며 포탄 하부에 가스 발생 장치가 장착된 항력 감소탄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는 40km,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50km를 넘을 수 있다. 차체 내부에 적재할 수 있는 포탄과 장약의 숫자는 최대 48발이다. 1000마력의 MTU-MT881KA50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K9의 전투 중량은 47톤으로 최대 속도는 시속 67km, 항속 거리는 480km이다. 현재 한국,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루마니아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K2 흑표는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다. K2 흑표에는 조종수, 포수, 전차장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K2 흑표의 주요 무장으로는 120mm 55구경장 CN08 활강포를 들 수 있다. K2 흑표 차체 내부에 40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는데 그중 16발은 포탑 후방에 위치한 자동 장전 장치에 나머지 24발은 운전석 오른쪽에 위치한 차량 내 탄약고에 보관된다. K2 흑표의 주포는 7.62mm M60-E21 공축 기관총과 결합되어 있고 포탑 지붕에 있는 12.7mm K6 대공 기관총으로 보완된다. 생산 시기에 따라 K2표 주력 전차에는 다양한 엔진이 사용되었다. 최초로 만들어진 1차 양산부는 한국 회사 STX 엔진이 독일로부터 면허를 받아 생산한 1500마력 독일 디젤 엔진 MTU-MT883KA501로 구동되었다. 2차 양산분부터 동일한 성능을 지닌 한국 HD 현대인프라코어, 구 두산인프라코어가 생산한 DV27K 엔진이 사용되었는데 1차, 2차 양산분 모두 변속기로 독일 랭크사가 만든 HSWL 295TM 기어박스를 채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 S&T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EST15K 기어박스를 변속기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독일 랭크 변속기와 한국 S&T의 변속기 모두 전투 중량 55톤인 K2표 주력 전차를 최대 시속 70km의 속도까지 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K2표 주력 전차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한국과 폴란드뿐이다. 지금까지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2024년 11월 23일에 게재한 기사 Saudi Arabia interested in Korea combat vehicles.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기갑 전투 차량에 관심을 보이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이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고위 대표단의 한국 방문과 방문 기간 동안 진행된 한국산 기갑 전투 차량 시연이 실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국방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요소까지 결합되어 성사되는 것이 방산 계약이다 보니 실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과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기술을 습득, 스스로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하 자원 없이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원하고 있죠. 미국도 유럽도 아니면서 지하 자원의 도움 없이 경제를 일으킨 나라인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군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는 필요 조건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더구나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유연한 기술 이전 정책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육군의 K2 흑표 및 K9 썬더가 중동까지 건너가 사막을 종횡무진 누비며 카타르와 연합훈련을 펼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흑표범 K2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